자, 이제 오프시즌 월드 시리즈가 끝나고 나면은 당연히 또 시작되는 게 바로 스토브 리그일 것 같습니다. 그렇죠. 역시 뭐 많은 팬분들께서 궁금해하실 거, 이제 류현진 선수의 소속팀인 토론토 블루제이스 이 오프시즌에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. 이 FA들 지금 소속팀에서 풀리는 세미엔 선수라든지 레이 선수라든지 이런 선수들을 어떻게 오프시즌에 잡을지 말지 요걸 이제 고민을 하고 계실 것 같은데. 그렇죠. 일단 토론토의 시즌을 간단하게 정리해보자면은 91승 71패를 거두면서 단 1승 차이로 포스트 시즌 진출에 실패를 했지만 네. 선수들의 성적이 정말 좋았죠. 그런 상황에서 뭐 젊은 선수들이 많기 때문에 내년 시즌이 더 기대가 된다. 이것도 맞지만 사실 FA로 이탈하는 선수의 WAR 합계가 10승을 넘어서요. 맞아요. 그런 점에서 FA를 안 잡고 가기에는 너무나 불안한 상황이기 때문에 뭐 시미언, 레이, 마츠 뭐 이런 선수들을 다 잡으려고 시도를 해야 되는데 이 선수들을 만약에 못 잡았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, 그리고 셋 중에서 잡는다면 누굴 잡아야 될 것인가, 이런 얘기를 해보도록 하죠. 그렇습니다. 올 시즌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91승 71패를 얻었습니다. 하지만 이 세미언 선수, 레이 선수, 마츠 선수 이 세 명의 FA로 이제 풀리는 선수들의 WAR 합계만 놓고 봐도 벌써 13.3승이에요. 그러면 80승 팀이 돼버리는 거예요. 그렇죠. 80, 70 몇 승 팀이 되는 거예요. 그대로 갈 수는 없어요. 맞습니다. 그랬을 때 올 시즌 세미언, 레이, 마츠 외에도 뭐 디커슨, 제이크 램, 제로드 다이슨, 데이비 펠프스, 호아킴 소리아, 라펠 돌리스, 커비 예이츠까지 총 10명의 선수가 풀리지만, 근데 앞에 있는 세 선수를 제외하면은 모두 그냥 안 잡아도 사실 되는 선수들이라고 생각을 해요. 특히 코리 디커슨 같은 경우에 올 시즌에 뭐 쏠쏠한 활약을 해주긴 했지만 토론토의 외야 뎁스가 너무 두텁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, 결국에 관건은 시미언이 맡았던 이제 센터라인 내야수 한 명을 영입해야 되지 않나, 어떻게 보완을 할 것인가, 또 로비레이와 스티븐 마츠 이 선수들이 어쨌든 에이스 그리고 3선발 역할을 올 시즌에 해줬잖아요. 네. 이 선수들의 공백을 최대한 메우는 방식으로 토론토가 영입을 해야겠죠. 자, 그래서 오늘 뭐 마커스 시미언 선수 얘기부터 저희가 한번 나눠보도록 하죠. 시미언 선수가 올 시즌 162경기 전 경기 출전. 45홈런 102타점 15도루 타율 2할 6푼 5리 OPS 0.873을 기록을 했습니다. 근데 이루수라는 프리미엄 포지션에 이루수에서 또 간간히 실수를 하긴 했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수비를 되게 잘했거든요. 그러면서 베이스볼 리퍼런스 기준으로 6.6승, 아메리칸 리그 야수 WAR 1등을 기록했어요. 그래, 게다가 요 45홈런이 이루수로서는 역대 한 시즌 최고 홈런이죠. 최다 홈런 기록을 또 새로 섰잖아요. 맞습니다. 메이저리그 뭐 그리고 아메리칸 리그에서도 손에 꼽히는 이루수로 활약을 거둔 만큼 굉장히 몸값이 일단은 비쌀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. 지금 MLB.com으로 봤을 때는 마커스 시미언의 랭킹은 6위로 표기가 되고 있고요. 기타 뭐 트레이드 루머스라던가 다양한 사이트에서도 7위 안쪽으로 포진해 있어요. 그런 만큼 이 시미언의 몸값은, 시미언이 생각하는 것보다 나이가 많잖아요. 네. 32살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1억 달러에 육박하는 돈은 충분히 받을 수 있다. 그렇습니다. 뭐 1억 달러 넘길 이상도 수도 가능하고. 있어요. 네. 자, 그랬을 때는 만약에 이제 시미언 선수를 잡지 않았을 때 이 토론토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 것이냐. 시미언이 빠지면 이제 비디오 선수를 2루로 보내고 또 그렇죠. 에스피날 선수를 3루 주전으로 써야 되는 그런 위기가 찾아옵니다. 에스피날 선수가 지난 시즌부터 해서 3루 수비를 안정시킨 1등 공신에다가 올 시즌에는 이 컨택 중심의 타격을 하잖아요. 다운스윙을 하면서 홈런을 많이 못 치지만 3할 타율을 계속 기록을 하는, 그러니까 토론토에는 없는 이런 끈질김을 보여주는 선수이긴 하지만 아무래도 3루수는 좀 생산력이 있어야 되잖아요. 그쵸. 특히 장타력이 필요한 포지션인데 그냥 이대로 가기에는 좀 뭔가 아쉽죠. 만약에 시면을 못 잡았을 경우에는 2루수나 유격수를 영입한다고 생각을 해봅시다. 코레아, 시거, 뭐 크리스 브라이언트는 3루수지만 브라이언트도 힘들죠. 뭐 스토리 이런 선수 잡을 수가 없잖아. 바에즈 뭐 이런 선수들은 굉장히 몸값이 일단 비쌀 것으로 예상이 되는 상황이고, 바에즈는 너무 리스키하죠. 너무 위험 요소가 많아요. 어쨌든 이랬을 때는 시면을 잡지 않았을 경우에는 내야 뎁스도 일단 또 얕아지는 부분이고, 맞습니다. 대타 자원으로 뭐 케반 스미스나 브레이빅 발레라 이런 선수들을 써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어쨌든 시미언을 놓치더라도 내야수 한 명은 영입을 해야 된다. 이럴 때는 대체할 수 있는 방안, 오히려 3루수를 영입하는 게
좀 돈을 아끼고 좀 가성비 전략으로 가는 방향일 수도 있다 이런 생각도 그렇죠. 들어요. 뭐 예를 들면은 카일 시거라던가 이런 선수들이 대표적이죠. 짧게 잡을 수 있는 선수들 영입을 하는 게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. 그래요. 일단 뭐 3루수 올 시즌에 FA 뭐 이 크리스 브라이언트를 제외하고는 좀 준척급의 3루수가 좀 드문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은 뭐 시미언 선수를 잡지 못할 경우에는 카일 시거로 선회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 될 수는 있겠다. 뭐 이 정도로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맞습니다. 여기 일단 레이 선수와 마트 선수 요 선발 투수들 얘기도 좀 해봐야 되겠죠. 레이 올 시즌에 32경기 13승 7패 193.1이닝 동안 평균 자책점 2.84를 기록을 했는데 에이스 역할 제대로 해줬고 마츠 같은 경우에도 29경기 14승 7패 150.2이닝 평균 자책점 3.82 각각 1선발과 뭐 3, 4선발 역할은 뭐 충분히 뭐 100% 이상 해줬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. 그렇죠. 로비레이 같은 경우에는 현재 게리코를 제치고 사이영상 수상이 굉장히 유력한 상황이고요. 올 시즌 성적은 정말 뭐 하나 나무랄 데가 없는데 문제는 이 선수가 바로 직전 시즌에 정말 성적이 좋지 않았잖아요. 6점대 평균 자책점. 그리고 직전 시즌도 마찬가지고요. 이 선수가 제구에 고질적인 문제가 있었는데 올 시즌을 앞두고 딜리버리 수정하고 뭐 이제 투구 패턴을 변경을 하면서 그리고 선수 본인이 자신감을 얻으면서 볼넷을 줄이고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었지만 이게 끝까지 간다는 보장이 없어요. 조금이라도 흐트러질 경우에는 다시 원래대로 돌아갈 수 있다. 2017년에도 로비레이가 정말 좋은 성적을 기록했지만 바로 다음 시즌부터 조금씩 무너지기 시작했었잖아요. 네. 같은 일이 일어날 수도 있기 때문에 로비레이를 당연히 잡으려고 시도는 하겠지만 너무 비쌀 경우에는 못 잡을 수도 있다. 아니면 다른 선회를 하는 게 어떨까 싶거든요. 그래요. 그랬을 때는 지금 뭐 귀염둥이 럭키님도 말씀하시는데 레이 말고 마츠를 적당한 간격에 일단은 잡는 게 좋을 것 같다. 그쵸. 왜냐하면 선발진에서 요 두 선수가 모두 모두 빠지게 나가는 되면 건 말도 안 되죠. 류현진, 베리우스, 마노아, 스트리플린, 피어슨 요렇게 5선발이 구성이 되는데 내년에 과연 스트리플린과 피어슨 선수 이 두 선수를 과연 믿고 풀 시즌을 뛸 수가 있느냐. 게다가 그렇죠. 선발 투수는 항상 또 부상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요 5명의 선수만 믿고 가기에는 불안하다. 한 선수를 일단 잡아놓고 요 레이의 자리를 어떻게 대체할지를 일단은 좀 고민을 해봐야 되는 그런 상황일 것 같습니다. 맞습니다. 스티븐 매치 같은 경우에는 올 시즌에 3점대 후반 평균 자책점을 기록하긴 했지만 피홈런을 획기적으로 줄이면서 FIP 측면에서는 로비레이보다 오히려 좋았어요. 비루스타 측면에서는. 그리고 매치는 제구 불안을 겪은 적이 없습니다. 일단 때려맞고 보는 선수잖아. 반대예요. 이 선수는 가운데로 실투를 던져서 홈런을 맞을지언정 절대 뭐 볼넷을 9이닝당 4개 이렇게 내주는 선수가 아니거든요. 그런 측면에서는 오히려 안정적인 자원일 수도 있다. 그러니까 3점대 후반, 4점대 초반의 평균 자책점을 바란다면 매치는 그건 해줄 수 있는 선수예요. 아프지만 않으면. 그렇습니다. 그랬을 때는 만약에 레이를 잡지 못한다면 어쨌든 선발 투수 한 명을 이제 영입을 해야 될 텐데 현재서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은 뭐 이제 벌렌더라든지 아니면 뭐 신더가드라든지 이런 선수들을 단기로 좀 잡아서 이 스탑겜 역할을 좀 해줄 수 있는 선발 투수를 영입을 하자. 슈어저라든지 그렇죠. 뭐 이런 선수들 얘기가 좀 나오더라고요. 현지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얘기는 역시 맥스 슈어저죠. 맥스 슈어저는 모든 팀이 탐낼 만한 선수입니다. 나이는 37살이지만 이 선수 같은 경우에는 포스트 시즌에서도 여러 번 투지를 보여줬고요. 그리고 또 올 시즌 성적이 너무 좋았잖아요. 이 선수는 꾸준한 활약을 1, 2년간은 펼칠 수 있다는 가정하에 2년 단기 계약 대신에 연봉을 좀 많이 줘서 잡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가 있는 것 같고, 그쵸. 클레이튼 커쇼 같은 경우에는 텍사스 지역 아니면 다저스에 남을 거기 때문에 영입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에서 뭐 후보군이라면 마커스 스트로먼도 뽑을 수 있겠죠. 아유. 토론토에서 좋은 성적을 기록하긴 했었는데 문제는 이 선수가 나갈 때 팀과 마찰이 엄청 심했어요. 맞아요. 그리고 매치에서도 같은 일이 이어졌기 때문에 토론토가 한 번 당했기 때문에 스트로먼에게 또 계약을 제한할 확률은 거의 없고 제 생각에 토론토의 베스트 시나리오는 이 로비레이와 스티븐 매치 마찬가지예요. 이 영입을 했을 때 갑자기 폭발할 수 있는 선수를 영입하는 게 가성비 측면에서는 좋을 수가 있고
그랬을 때 팜에서 직접 키웠었던 적이 있는 노아 신더가드가 혹시 아프지 않다면 반등을 했을 때 기드치가 쌍용상급이잖아요. 그렇죠. 이런 선수를 잡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. 아, 올 시즌 이전에 뭐 레이라든지 마츠라든지 그렇죠. 이런 선수들을 영입했던 것처럼 아마 이 FA 시장에서도 조금 비슷한 이 접근법을 가져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일단 듭니다. 네. 그랬을 때는 일단 이 토론토의 내년 예상 페이롤이 약 1억 500만 달러밖에 안 되더라고요. 그렇죠. 그러니까 이제 뭐 스프링어 3천만 달러, 류현진 선수 2천만 달러 외에 뭐 그렇게 큰 계약은 없었고, 그나마 있는 확정 계약 같은 경우에도 뭐 그리치게 1천만 달러, 뭐 구례 500만 달러, 여기 뭐 연봉 조정까지 다 합쳤을 때 1억 500만 달러다. 이랬을 때는 토론토가 최대 1억 8천만 달러까지 썼던 전력이 있는 만큼 뭐 그렇죠. 그걸 물론 다 쓰진 않겠지만 올 시즌 오프 시즌에 최대 한 6천만 달러 정도는 쓸 수 있다. 로저스 커뮤니케이션스가 캐나다 최고의 케이블 그리고 통신사예요. 그렇다 보니까 모기업의 사정은 굉장히 튼튼한 상황이고, 앞서 말씀해 주셨듯이 2015-16 시즌에는 1억 8천만 달러 가까운 돈을 썼기 때문에 최소한 1억 6천만 달러까지는 쓰려고 마음을 먹으면 쓸 수 있고, 지금은 써야 될 시기잖아요. 그렇죠. 왜냐면 아깝게 한 끗 차이로, 그렇죠. 진짜 깻잎 한 장 차이로 포스트 시즌을 못 갔기 때문에, 게다가 이제 뭐 전력이 류현진 좋아. 선수, 뭐 스프링어 선수 이런 선수들을 영입한 게 FA 사니까 되는구나라는 것을 이제 증명을 했잖아요, 팀이. 그렇죠. 이게 1억 500만 달러가 연봉 조정 예상치까지 포함했을 때 1억 500만 달러거든요. 그러니까 FA 영입으로만 1억 6천만 달러라고 쳤을 때도 5,500만 달러를 연봉으로 쓸 수 있다는 거잖아요. 그쵸. 이거는 선발 투수 한둘 또는 뭐 3루수라던가 뭐 아니면 심의원과의 재계약 이런 걸 충분히 노릴 수 있는 자금이기 때문에 토론토가 확실하게 돈을 써줘야 됩니다. 그렇습니다. 뭐 일단 그리고 토론토 입장에서는 불펜진, 뭐 로마노, 메이자, 심버, 리차즈, 메이웨더 이렇게 이제 필승조가 구축이 되는데 사실 이것도 다른 포스트 시즌 경쟁팀에 비해서는 불안한 편이긴 합니다. 네. 그랬을 때 뭐 이글레시아스라든지 아니면 뭐 이 후반기 막판 좋지는 못했지만 뭐 킴비렐 선수라든지 이런 불펜 투수들의 보강도 어느 정도 좀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그렇죠. 부분이다. 불펜을 뭐 토론토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모든 메이저리그 팀들이 마찬가지인데 불펜을 긁잖아요. 이렇게 긁어서 했을 때 토론토가 성공을 거둔 사례가 최근에 많지 않았어요. 그랬을 때 오히려 불펜 쪽에 확실한 선수를 잡는데 돈을 쓰는 게 오히려 더 나은 선택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. 그렇습니다. 올 시즌 뭐 불펜 때문에 날려먹은 경기가 워낙에 많았기 때문에 그러니까. 불펜도 역시 무시할 수 없는, 외면할 수 없는 그런 보강 포인트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맞습니다. 자, 일단 캐나다 언론인 스포츠넷에서는 레이와 마츠, 세미언 셋 다 모두 토론토로 돌아올 가능성은 희박하다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는데, 이 레이와 세미언 모두 두 선수가 모두 1억 달러 이상의 계약이 예상이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. 맞습니다. 뭐 토론토 입장에서는 둘 모두 잡아본다는 입장이지만, 둘을 모두 잡았을 때는 아까 말씀드린 5,500만 달러의 여유 자금을 모두 두 선수에게 사용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그렇죠. 때문에 일단은 한 선수만 잡고 남은 부분을 이제 다른 부분, 아까 말씀드린 뭐 내야수라든지 혹은 이제 뭐 선발 로또라든지 불펜이라든지 이런 쪽에 좀 나눠서 쓰는 방향으로 오프시즌 흘러가지 않을까. 그렇죠. 요게, 근데 제 생각에는 이 토론토의 그동안 구단 운영 기조를 봤을 때 타자를 훨씬 좋아해요. 투수한테 큰 돈, 류현진 빼면 안 썼어요. 안 썼죠 그동안. 그런 걸 생각했을 때 심의원을 잡는데 총력을 기울일 것 같고, 결국에 투수는 뭐 매치와의 재계약 그리고 로또를 노리지 않을까 싶습니다. 그렇습니다. 어쨌든 내년에도 피어슨 쓰긴 써야 되거든요. 맞습니다. 선발 최고 유망주 어쨌든 기회를 주긴 줘야 되기 때문에 한 선수, 그러니까 뭐 매치를 재계약한다거나 아니면 여기 뭐 로또 선수 한두 명 정도 영입하는 선에서 선발진을 보강하지 않을까. 레이랑은 아무래도 좀 빠이빠이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. 그렇죠. 요 정도가 뭐 저희 예상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. 자, 어쨌든 이제 스토브 리그가 또 시작이 됐고, 저희가 좀 있으면 또 이제 FA 랭킹 뭐 이현우 기자도 준비를 하고 있는 부분이 네. 있어요. 이런 얘기들도 저희가 곧 전해드리도록 할 테니까요. 오프 시즌에도 또 이 끊임없는 관심 또 부탁드리도록 하겠고요. 저희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오후 3시 라이브 하고 있습니다. 오시면 또 채팅으로 저희와 함께 소통하실 수 있으니까 시간 되시는 분들은 꼭 참여해 주셔서 저희가 얘기 나눴으면 좋겠습니다. 자, 그러면 또 저희 주말 또 쉬고 또 다시 다음 주 월요일 날에 또 다시 돌아오도록 할 테니까요. 많은 관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까지 시청해 주신 분들 모두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